12월 4일입니다. 개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간밤을 좀 보내셨을 텐데요. 9시에 정상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합니다. 우리가 자는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밤새 내내 이 상황을 주시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일단 뉴욕장 흐름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동안의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제 S&P와 나스닥은 최고가를 터치했었기 때문에 오늘 광보합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이었죠. 오늘은 미국의 10월 구인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774만 4천 건,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지금 견조한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증명해냈고요. 이제 투자자들은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 결과에 주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죠. 12월 17일 그리고 18일 양일간 개최가 될 예정이고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은 추가 인하 아직 확실치 않다라면서 다소 매파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 발언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도 시장에는 부분적으로 부담을 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계엄령 선포 사태에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도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이게 됐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주들 정리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장중에 5%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이 한국 계엄 사태, 지금 HBM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아주 꽉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감이 장중에는 작용을 했었는데요. 많이 되돌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테마 강세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팔란티어가 간밤에 6.9%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52주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이 페드 램프라고 하는 주요 정부 인증을 획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정부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떤 스탠다드, 이런 것들을 맞춰주게 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에 따른 정부 프로젝트 수주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트루스 소셜 포스트를 올리면서 US 스틸의 주가는 8%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미국장의 흐름을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참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간밤 이 미국 증시에 나타났던 우리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ADR의 형태로 상장되어 있는 한국 관련주들 시세가 출렁였죠. 포스코홀딩스가 4.4%, KB금융,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등 모두 2% 안팎의 내림세를 그리면서 그래도 이 비상 계엄 사태 해지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낙폭을 많이 만회를 하면서 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두고 있는 ETF가 되겠죠. iShares MSCI 한국 ETF EWY가 장중 한때 7%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52주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 중형 기업들 90개 정도를 추적하고 있는 ETF인데요. 간밤에 나타난 흐름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주요 외신들, IB들 반응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외신들도 전면에 우리 상황을 내세우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신문 일면 헤드라인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일단 백악관의 반응은 한국 계엄령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의회 표결을 존중한 것에는 안도를 한다. 뉴욕타임스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인기 없고 분열적인 지도자라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IB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TS 롬바드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탄핵이 될 것이다. 한국 자산이 전체적으로 압박받을 가능성 경고를 하고 나섰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한국 관련 자산을 매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CLSA에서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내보낸 리포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약세를 보여온 한국 증시에 지금 또 하나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추가됐다. 우리는 이미 25년도에 한국 비중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를 앞당겨서 추진을 하겠다. 30% 비중 축소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25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판매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데다가 불리한 미국 무역 정책에 한국이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선행 EPS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개장 전에 반드시 챙겨보셔야 할 글로벌 경제 뉴스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국이 갈륨 등을 포함한 반도체 원료에 대한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미국장에서 히토류 관련주들 올랐는데요. 우리 증시에서의 관련주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그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AI 소프트웨어 테마 역시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성형 AI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 역시도 새로운 AI 모델 노바를 공개했다는 소식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서 양자기술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간밤에 양자 테마주들도 반등 시도가 나왔으니까요. 엑스게이트, 우리넷, KCS 등의 종목들 움직임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제까지 참 좋았는데 말이죠. 어제 외국인이 모처럼 만에 우리 시장에 컴백하는 모습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인 우리 시장을 담아갈까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날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가죠. 코스피와 코스닥 하루짜리 반등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피가 2% 가깝게 상승, 코스닥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중요했던 건 어제 외국인의 돌아온 이 수급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 7거래일 만에 사들였고요. 그 규모가 5,600억 원 넘었는데요. 이 규모는 지난 8월 16일 한창 반도체 잘 나가던 때죠. 그때 이후로 처음 들어온 거라서 3개월 한 반 만에 돌아온 수급이었습니다. 연속 수성 중요하겠고요. 어제 좋았던 쪽은 금융, 수출 포인트로 특히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좋아지면서 수출 쪽이 다 살아나는 기조를 보였고요. 조선이라든지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들도 다 같이 반등을 줬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오히려 재료 노출 선 반영 측면이었는지 삼성전자는 약했지만 외국인이 팔았지만 하이닉스 중심으로 사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자, 어젠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간밤 미시장은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벽 동안 당신이 잠든 사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펼쳐진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었던 새벽이었습니다. 일단 10시 반부터 시작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좀 시작이 됐고요. 아무래도 야당을 좀 질타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예측했었지만 참모진들도 모두 다 예상을 못했다고 하죠. 반국가 세력 척결 비상 계엄 선포됐습니다. 포괄령 발표가 되면서 국회 정치 활동 모두 다 중지가 됐고요. 이때부터 일사불란하게 국회에서도 좀 빠르게 대응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정 직전에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를 논의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험악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동안에 금융시장은 바로 또 반응이 나왔죠.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지나서면서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들고 논의하는 것을 본격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국회에서는 해제 요구안 가결이 된 게 1시 지나서입니다. 계엄군이 이제 국회 본청하고 나서 철수한 것도 2시 직전이었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 계엄 선포 이후에 험악해진 분위기를 이끌어 갔습니다. 속보성 뉴스들도 쏟아졌고요. 그리고 나서 4시 지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철수 지시했고 해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안도를 하셨을 텐데요. 이 내용 점검하고 가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제 11시부터 해서 6시간 만에 국가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가 됐습니다. 안도하긴 했고 빠르게 금융시장 패닉도 완화가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국회 쪽에서도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재석 140표 중에 찬성 140표로 모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4시 반에 일단락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과연 오늘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열리는가에 대해서는 확답이 없었습니다. 당국의 발표를 기다렸고 7시 반에 발표가 나왔죠. 당국 거래소, 오늘 주식시장 9시에 정상 개장 들어간다. 중요한 건 이 변동성에 정부가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느냐일 텐데요. 바로 직후에 같이 발표가 됐던 내용들에 따르면 금융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시장의 안정조치 즉각적으로 가동해서 모든 유동성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금융시장 거의 다 패닉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임라인부터 쭉 봤고요. 금융시장의 반응 바로 이어서 보시죠. 155분간의 패닉, 한 2시간, 3시간 정도까지 변동성이 극심했던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이제 국가 비상 계엄 선포가 되고 나서 바로 한 11시 구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4% 넘게 거의 마이너스 5% 가깝게 급락 나왔다가 말씀드린 대로 1시에서 이제 2시 구간에 계속 진행이 됐고 4시에 해제가 됐죠. 이 내용 반영하면서 거의 다 V자 반등, 기존의 추세를 다 되돌리면서 낙폭을 만회했고요. 지금 야간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1.8%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외 환율 쪽에서의 변동성도 상당히 극심하게 나타났는데요. 바로 직후에 11시 구간대 보시면 1,443원까지, 1,440원대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위기 이후로 처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 1,425원 그리고 그 밑으로까지 떨어지면서 빠른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0시 반, 11시부터 해서 변동성이 가장 극심했던 4개의 자산들을 쭉 모아봤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대체 자산, 특히 안전자산 쪽으로의 변동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나타났죠. 8,800만 원으로 거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1억 3,30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급등 시세가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튀어오르는 모습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전 체리네커가 전해드렸던 아이쉐어즈 MSCI 코리아 지수 마이너스 7% 급락 시세 ETF 기준으로 보여줬다가 말씀드린 대로 다 마이너스 1%까지 낙폭을 줄인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 상장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도 낙폭 그리고 만회로 마감된 상황으로 금융시장 패닉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주식시장 정상 개장, 다행인 거겠죠?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국에서는 안정수단을 할 수 있는 한 다 투입해서 우리가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1시경에 경제장관회의가 먼저 열렸고요. 이 긴급회의는 7시경에 다시 한번 추가 소집이 됐습니다. F4 회의 개최가 되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고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임시 금통위 개최가 있습니다. 지난번 금통위 때 깜짝 인하를 통해서 한은의 소집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국가 비상계엄
계엄 사태 이후로 다시 열리는 임시금통위에서 환율 안정과 관련된 코멘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아마 초반에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변동성과 함께 낙폭을 어느 정도까지 만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증권가의 시각 정리하겠습니다. 앞서서 IB 외신 쪽의 내용을 체리앵커가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도 대체로 지금 변동성은 불가피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의견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패닉 자체가 아주 단기간에만 나오고 바로 만회가 됐고 국회에서도 빠르게 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에 그칠 거다라는 것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의견입니다. 키움증권 1980년 1월 1일 코스피 거래 시작된 이후로 계엄령 선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에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만회될지 그 추후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바로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매에 가담하기보다는 일단 환율시장 안정을 보면서 관망합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빠른 계엄 명령 해제로 환율과 야간 선물지수가 낙폭을 반납한 건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격 강도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본 시각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최근 우리 시장은 외톨이 신세를 보이면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더 팔 게 있을까? 이런 시각인 거죠. KB증권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요구하면서 키움과 KB 다소 신중한 접근을 얘기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장 초반 급락 시에는 매수 대응을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베이스 시나리오고요. 긍정 시나리오, 기타 시나리오 있습니다. 특히 기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의원 연대가 오늘 탄핵안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만약 이 절차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시각입니다. 자, 어떤 부분들 체크할까요? 지수, 오늘 코스피 저점이 올해 나왔던 저점은 이미 깼고 그런 구간 안에서 작년 저점이 2273선, 2022년에 2100선까지 떨어진 여력이 있습니다. 이력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방어가 나오는지 같이 좀 개장 중계 때 체크해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 1440원까지 NDF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단 여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쭉 모아드렸고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 특히 정책 테마도 변동성을 크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원전주의 변동성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 밖에 민주당 쪽으로의 움직임까지 체크가 필요하겠죠. 국민의힘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쪽의 정책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친환경 쪽 움직임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와 함께 방산까지의 변동성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급락 시의 대응까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움직임 체크해 봤습니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죠. 좀 걱정이 되네요. 동시효과 구간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은 3%가량의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2411선 예상, 코스닥 666선 출발 예상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변동성은 보시다시피 LG엔솔이 한 4% 빠질 것 같고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3% 예상. 5만 원은 그래도 지지할 것 같은데요. 51,800원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자동차도 빠질 것 같고요. 뒤쪽에서 보시면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2%로 바이오에스는 낙폭 제한적. 다만 금융 쪽에서 지금 KB금융이 5% 가깝게 급락 시세 예상됩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어제 반등 줬던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 마이너스 3%, 2차 전지 쪽이 많이 빠질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이너스 5% 예상됩니다. 코스닥의 시총 하위권 보시면 클래시스 마이너스 3%, 로봇주, 성장주 분위기 험악하네요. 엔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이너스 5%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연하게 대응은 봐야죠. 김태성 ISF 본부장과 함께 머리 맞대고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예상 체결가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 모두 다 예상을 했죠. 이 정도의 변동성 개장하게 된다면 우리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일단 뭐 간밤에 다들 좀 충격들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밤 새벽 1시경까지 이제 우리나라 지수 MSCI 지수라든지 야간 선물 지수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라도 어디냐라고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간밤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왔지만 그 조정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우리 증시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붙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으나 본질적으로 기업의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산업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그 외의 변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은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의 수급의 공백을 누군가는 메워줘야 되는데 그 수급의 공백을 당연히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얼마만큼 메워주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금과 투신, 말로만 우리나라 증시에 뭐 유동성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들어오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주식시장이 참 잔인한 게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리니까 반사수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인 게 지금 팩트거든요. 일단 출발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서 출발을 하는 우리나라 증시이기에 장 출발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의 이탈 여부 플러스 기관 수급의 유입을 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아무래도 매도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어제 잠깐 들어왔던 매수 야속하게 빠져나갈 가능성 속에 방어 역할을 해줄 기관의 수급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참 어려웠네요. 지금 극심한 우리 시장의 저평가 구간이 한 3달 연속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2400선이라면 그래도 야간 선물 지수보다는 낙폭이 크진 않은데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구간 안에서 어제 반등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 하락 시에 매수할 수 있는 섹터로 본다면 어느 쪽을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매수하는 섹터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단연 인맥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종목군들은 절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설령 만약 그런 인맥 테마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는 정리를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저는 기술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까지 이제 반등의 어떤 시나리오가 조금 잡혀 있었던 반도체 그 안에서 SK하이닉스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주들 중에서도 실적이라든지 로열티를 받으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준비를 했었던 기업들 많잖아요. 네. 우리가 알보리 팹이라고 불렸던 기업들 그중에서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참 얄밉게도 방산주들이 어제 이 내용을 먼저 알았는지 먼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 시장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힌트를 줬던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을 또 차처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시가총액 대형주 안에서 저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대형주에 좀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바이오, 헬스케어 집중해서 잠시 후 중계에서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